네, 그동안에 서울 시내 과학문화 시설이 부족해서요. 과학 분야 체험의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발명의 날을 맞아서 서울시립과학관이 개관했습니다. 기초융합과학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립과학관이 어떤 거죠? 서울시가 600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 서울시립과학관이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하계동에, 노원구 하계동에 네. 청소년을 위한 과학관으로 세워졌습니다.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네. 얻으면서 또 실제로 과학을 하는 곳으로 만들었죠. 실제로 과학을 하는 곳. 예. 좀 머네요, 근데 노원구 하계동이면은. 좀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뭐 그렇게 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뭐 서울시 한복판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서울시립과학관 같은 곳이 한 5군데쯤 곳곳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서울시립과학관이 참 좋은 곳이에요. 어떻게 좋습니까? 뒤쪽으로는 불암산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앞쪽이 도시인데요. 반경 2km 안에 자그마치 3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과학관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 학교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끝난 다음에 걸어서 올 수가 있고 네. 자기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는 곳이에요.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러 올 수도 있는 곳이죠. 네. 그렇군요. 기존 과학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대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과학관들은 보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관에 갈 때 이런 심정으로 가실 거예요. 자녀나 뭐 본인이 가실 때요.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가죠. 과학관의 전시물을 쭉 보다가 끝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정말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애는 못하겠는데 오히려 예.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과학자들은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실패를 경험을 하겠다. 실패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해야지만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걸, 전시를 보는 것도 해야지 볼 수 있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실험을 같이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 네. 실패하는 겁니다. 해보고 실패하는 거죠. 그럼 서울시립과학관에 가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가면은 다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모든 실험이라든가 뭐 행위라든가 이런 걸 해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전시물을 보면 뭐 벽에 쫙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 책상형입니다. 앉아가지고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요? 그다음에 손으로 많이 다뤄야 되죠. 그래야지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가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전시물을 색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한다는 거는 이제 직접 실험을 하고 공작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19일 날 개관했다 그래요. 예. 그럼 아직 뭐 많은 기간은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관은 19일 날 했지만요. 네. 이 전시물이 완성된 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래요? 예, 그때부터 우리가 내가 만드는 과학관이라는 컨셉으로 학생들, 뭐 다양한 과학자들이 오셔서 네. 다양한 참견을 하게 하셨어요. 이 전시물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식만 5월 19일에 했을 뿐이지 실제로 과학 활동은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됐었다고 보면 되죠. 관장님 보시기에 인기가 좋습니까? 약간 너무 좋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과학관은 사실은 네. 큰 곳이 아니에요. 과천과학관의 딱 10분지 1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또 청소년 대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루에 1,70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인원이고요. 네. 맥시멈 2,000명 정도가 와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처음에는 왜 오프닝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있으시니까 처음날은 3일 동안에 2만 명이 오셨어요. 굉장히 오셨네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최대 수용 인원의 4배쯤 돼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다 못하시고 보고만 가셨죠. 근데 다들 왜 새로운 과학관이네 하면서 좀 좋은 인상을 받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걸 통째로 표현하는 거네요. 그렇죠. 수요도 상당히 있는데 좀 부족했다. 없었던 공급이. 거죠. 네,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이런 관장님이 기획하신 이러한 과학관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해외에 없다는 게 뭐 이게
잘못된 시도라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유명한 과학관은 너무 일찍 만들어졌어요. 네. 오랫동안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 보니까 새로 어떻게 시도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전시물 같은 경우는 뭐 샌프란시스코의 엑스플로라토리움이 상당히 비슷한 곳이고요. 네. 거기에 우리가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만들어 놓고 다음에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의 엑스플로라토리움에서 2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큰 규모고 서울시 이 정도 작은 규모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경험을 하나를 보러 온 거죠. 그리고 개관 전날에는 뭐 영국의 사이언스 갤러리에 와서 네. 우리 한국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보자. 그리고 같이 협력 관계를 맺어보자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관하기 전에도 이미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럼 이러한 그 새로운 컨셉의 그 과학관을 만든 건 관장님께서 기획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보통 과학관을 만들 때는 건물 지어놓고 전시물 넣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관장과 직원을 뽑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정책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은 건물이나 전시물보다 사람이다라는 거죠. 가장 핵심 자원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온 거는 과학계 개관하기 뭐 13개월 전이었고요. 그래요? 저보다도 1년 이상씩 먼저 와 있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마스터 플래너와 계획을 같이 짜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온 다음에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전시물 기획했는데 그러면 전시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슨 건축 설계자가 한 게 아니고요, 그죠? 네. 과학자분들이 모여서. 네. 그리고 그 지역의 교사들,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과 충분히 많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준비 기간이 한 2년 정도, 1, 2년 걸렸겠습니다, 최소한. 이게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시물과 운영에 대한 준비는 거의 3년을 가까이 한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일 겁니다. 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과학관의 준비 과정이었다고 좀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시 과학관, 오늘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화면에 하나하나 이제 비출 테니까 하나하나 좀 가이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예. 먼저 이게 상당히 그 과학관 이름도 흥미롭더라고요. 예. GOBR, 그린, 오렌지, 블루, 레드 이렇게. 있죠. 먼저 그 그린관부터 좀 봤으면 싶은데요. 화면에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이 생태 환경과 1층에 있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1층은 그린입니다. 그린하면 네. 생각나는 게 생태겠죠. 네. 이제 우리 생태는 도시 안에서는 인간들도 생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자연들, 물고기,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가, 또 도시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1층 지휘관입니다. 네.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해요, 그럼요? 여기 실험이라기보다는요. 네, 여기는 보는 건가요, 일단? 아니요. 모든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교통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와 직접. 실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하철을 떠나보기도 하고 비행기를 올려보내기도 합니다. 또 도시에 많은 바람이 불잖아요. 네.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베르누이 정리 그러면 비행기만 생각하는데 도시 안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건물에 바람이 막혀요. 그러면 바람이 건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고래도 바람이 흐르잖아요. 네.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바람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면서 건물로 충분히 선명한 다음에 이게 바로 비행기가 뜨는 양력의 원리야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2층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루트 2층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리본형으로 있어요. 네. 리본형을 꼬여 있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층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가 1층이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꾀를 내서 2분지 1층, 1층, 루트 2층, 루트가 1.4쯤 되잖아요. 2층, 3층, 파이층 이렇게 났습니다. 네. 파이는 3층보다 조금 더 높은 층이죠. 네. 그 루트 2층에 네, 지금 나오네요. 오렌지 관이 있는 거예요. 네. 오렌지 관은 생존에 관한 겁니다. 인간 생존이요. 자, 인체, 유전 이런 것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보면 유전에 관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유전을 가지고서 과학 수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DNA 검출을 한다든지 그런 실험을 통해서 유전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피부를 현미경으로 찍어서 보고, 네. 그다음에 커다란 바닥 모니터에 인체가 등장하는데요. 그 인체를 확대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 딱 쥐면 뭐가 지워져요. 네. 피부가 지워지고 뇌 두개골이 지워지고 그 사이에는 또 뇌가 나오겠죠. 뇌를 쥐면 또 그 아래에 또 내장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관입니다. 네. 그럼 다음 관으로 갈까요? 예,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비관인데요. 네. 가장 높고 가장 큰 관입니다. 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주가 생각나잖아요. 우주는 많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빅뱅 때부터 소립자들이 연결돼서 원자가 되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그다음에 별과 우주가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는 작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실내에서요. 우리 행성과 달을 비교할 수도 있고 우리 속도들, 그 많은 단위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가장 놀라운 장치가 그 L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3D 스페이스관입니다. 네. 요즘 3D 영화가 뭐 흔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해상도예요. 4K입니다. 그러니까 4K 그러면 텔레비에서 가장 선명도가 좋은 텔레비가 방송의 4K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방송은 그만큼 안 되고 있죠. 근데 실제로 4K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이 앞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바닥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앞과 바닥이 다 스크린입니다. 우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떠돌아다니기도 하죠. 네. 그래서 ISS, 그러니까 우주정거장 갖다 놓으면요. 네. 마치 우리가 우주정거장 바깥에서 유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특징인데요. 네. 많은 3D관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그냥 상영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조작을 해요. 그래서 와 있는 관람객들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서 화성을 갈 것인지, 목성을 갈 것인지, 그래요? 토성의 띠속을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매번 시간마다 다른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관심은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매일매일 개발하세요,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 만들죠.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관람객들의 관심이 다 다르더라고요. 레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레드 그러면 에너지가 생각나잖아요. 네. 많은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자전거부터 자전거에서 얻을 수 있는 운동 에너지도 있는가 하면 전기 에너지도 있잖아요. 네. 공기 중에 떠돌아 있는 전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을 때요 한 5명이 6명이 협력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전구 커다란 구리 구슬이 있는데 네. 그 사이를 자기가 막 비벼서 전기를 모은 다음에 같이 연결을 하면 쭉 전기가 모여지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서 따끔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 속에 있는 전기가 얼만큼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네. 또 이게 재미있는 실험 장치가 그 마찰력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네. 마찰력 실험에 2개 칸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밑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 마찰을 줄였죠. 한쪽에는 바람이 안 붑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2개의 원반이 쭉 날아가요. 날아갈 때 위에서 실시간으로 카메라 찍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모습을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네.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가서 등속 운동을 하겠죠. 마찰력이 있는 곳은 점점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배워요. 그러니까 25도씨 1기압에 예, 네. 마찰이 전혀 없는 것, 마찰이 많은 것이라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은 그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거든요. 실험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네. 물론 마찰이 없으면 등속을 하고 마찰이 있으면 감속을 한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 결과는 다 다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과학을 생각할 때 이상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은 많이 다르다. 그것을 기술로 구현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냥 뭐 특급 설명을 근데 제가. 거기에 정말로 우리 많은 그 설명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네. 혼자 봐가지고요 되게 재미가 없을 수가 그렇겠네요. 있어요. 그분들 그 설명과 해석을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교사와 같이 와서 수업하는 게 좋습니다. 마찰력 하나에 가지고도요. 꽤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면요. 전 보여주다가 바닥에다 앉아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들을 합니다. 질문하고서 5개념을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거야. 다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실험 장비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전시 장비가 곧 실험 장비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인근 학교 18개 학교가 있다고 35개 학교. 35개 학교. 학교 밖에 어떤
학교다? 학교 밖에 교실이다? 예.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는 네. 전기버스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대인데요. 아, 그 지역에요? 예, 지역에 그 전철역과 연결을 하는 거죠. 셔틀버스가 네. 되는데 네. 내년에 2대가 되면요. 네. 주말에는 그 셔틀버스 역할을 하지만 주중에는 한 대는 우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관에 와서 수업을 하려고 해도요. 되게 귀찮습니다.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모든 걸 선생님들이 편하게 선생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우리 과학관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의 큰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은 네. 과학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죠. 상당히 그 학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또 예. 상당히 그 아이디어 제작소는 뭡니까? 아이디어 제작소가 저희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물 안에 있는 아이디어 제작소는 우리가 다 만지는 게 돼 있잖아요. 네. 만지다 보면 망가집니다. 네.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76개의 실험 장치가 있는데 벌써 몇 개 망가졌어요. 그 망가지는 걸 저희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하다가 망가진 거잖아요. 망가지면 보통 같은 경우는 업체가 고치려면 한 달도 걸립니다. 네. 우리 그게 아니라 직접 그 안에서 고치는 거예요. 16가지 이상의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가 직접 고칩니다. 근데 고치는 장면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네. 고치는 거구나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바깥에는 메이커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메이커 스튜디오. 네, 메이커 스튜디오는 시민들, 학생들이 직접 톱질, 망치질, 그래요? 드릴질을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는 네. 하다못해 그 책꽂이 같은 거 다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망치질, 톱질 못해요. 근데 기술이란 건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과학은 어떤 기술의 원리가 되는 거지만 기술은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중요한데 어느 날 우리는 다 기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뭘 한번 직접 만들어보자. 망치질, 톱질 두려워하지 말자. 네. 톱 쓴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세요. 다칠까 봐. 네. 저희가 사용한 기계는요. 톱인데요. 단단한 걸 잘려요. 손을 딱 대면 멈춥니다. 부드러운 건 안 잘려요. 그래서 안전한 장비들을 마련해놨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네. 먼저 부모님들을 위한 목공 교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인 먼저 프로그램도 있군요. 시민 저희, 프로그램도 있고. 예, 성인 프로그램을 많이 중시하죠. 아, 그래요? 예, 성인 프로그램들이 원래 과학은 성인들이 막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성인을 위해서 뭐 목공 프로그램도 있고, 화요일 날 오전이었죠. 화요일 오전에는 부모님들이 먼저 배우는 과학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과학을 배우러 왔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한 달쯤 지나잖아요. 과학이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하세요. 내가도 배우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저녁 때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 모셔다가 이제 강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력파다. 그러면 실제로 중력파 연구에 참여했던 오정근 박사 같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강연 내용은 실제로 자기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슬라이드를 그냥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모든 걸 사람들이 다 일반인들이 알 수는 없겠죠. 네. 중력파가 올해 아무래도 노벨상을 받기 가장 큰 건데 그걸 일반인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관장님 설명을 쫙 들으니까. 예. 뭐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관장님 향후 계획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과학과는 다른 과학관의 모범이 되면서요. 네. 실패를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되고 네. 또 이 실패의 주체는 서울시의 교사와 학생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네. 우리 연락 주시면 최대한 협조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이었습니다.